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소송 계속 중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그 논점을 이제 전달해 드릴 텐데, 제가 지금 앞부분에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는 영상이 물론 경찰권의 한계도 올려드렸지만 되게 소송 쪽 파트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1년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되면 경찰권 작용과 관련된 거, 즉시강제 이런 거 여러분들 대부분 잘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소송 쪽 논점이에요. 아무래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찰 작용과 관련한 실무는 많이 하시지만 소송은 그렇게 접해볼 기회가 없다 보니까, 용어도 워낙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지 않다 보니까 소송 쪽 얘기만 나오면 탁 답답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도 잘 안 들리고 당연히 이해도 안 되고 손이 안 나가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빨리 여러분들 소송 쪽의 논점이 어렵지 않다, 이거 이해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소송 쪽 논점을 조금 많이 해드리고 있다고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을 볼게요. 요게 이제 실제 여러분들 2019년도에 1-1번으로 기출됐던 논점입니다. 설문 간단히 보시게 되면 이런 사건이었어요. 자, 병은, 자, 정보공개법, 이 6호가 뭐냐면 프라이버시권 침해. 야, 이거 너한테 공개하게 되면 이 사람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수 있어. 요 6호를 사유로 거부 처분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갑이 거부 처분 취소송을 제기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소송 계속 중에, 소송이 막 진행 중인데 행정청 병이 취소 소송 계속 중, 이 거부 처분은요, 법관님 6호는 물론 5호를 추가할게요. 또는 6호 대신 5호 사유 때문에 나간 걸로 좀 바꿔주세요. 이게 처분이 나가게 된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5호는 뭔가 봤더니 이거 공개하게 되면요,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재소자들 교화하는 업무를 공정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간 걸로 좀 봐주세요. 이게 소송 계속 중 처분 사유 추가 변경입니다. 그럼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뭘 이해하고 계셔야 되냐면, 요 기초가 이해가 안 되면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만 해당돼도, 1호에만 해당돼도, 2호에만 해당돼도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청소년한테 술 팔았어요. 청소년한테 술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나왔어요. 1억의 과징금 부과 처분 나왔어요. 이유를 보니까 너 왜 청소년한테 술 팔았어? 그걸 이유로 나간 과징금이야. 여기에 10조 1호 요게 이유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과징금 부과 처분이 하나 날라왔네요. 똑같이 1억이에요. 똑같이 1억입니다. 그럼 두 처분 다 처분의 제목, 내용은 1억 원 납부물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이건 또 뭐지? 봤더니 너 왜 코로나 사태 때문에 10시 넘어서는 영업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10시 넘어서 너 영업을 해서 불법 이득을 챙겼어. 이건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해서 나간 과징금이야. 이유를 봤더니 2호가 적시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같은 과징금 부과 처분이 똑같은 게 하나 복사돼서 한 장 더 날라온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과징금 처분이에요. 이유가 완전히 달라지면 이건 다른 과징금 처분이에요. 그럼 얘는 얼마를 내야 돼요? 이거 1억 내야 되고 이거 1억 내야 되고 각각 1억씩 2억을 내야 되는 겁니다. 처분은 여러분들 제목, 내용이 동일하다고 해서 이유가 완전히 달라지면 이건 똑같은 처분이 아니에요. 이건 다른 처분이에요. 자, 그럼 이번에는 갑이라는 사람이 나 모텔하게 해달라, 모텔허가를 신청했어요. 모텔허가는 강학상허가로서 요건 충족되면 내줘야 됩니다. 근데 법에 봤더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만 해당돼도 그때는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행정청이 거부를 했어요. 야, 거부. 이유가 뭔데? 이유를 봤더니 너 영업하려는 장소 바로 옆에 학교가 있잖아. 학교 옆에서 무슨 모텔을 해. 안 돼.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이 다시 신청을 했어요.
야, 네가 측정을 잘못했나 본데, 측량을 잘못했나 본데 내 영업장소는 학교로부터 200m 벗어나 있어. 너 이 거부 잘못한 거야. 빨리 내줘. 다시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행정청이 또 거부했어요. 그 이유를 봤더니 야, 그래. 학교 위생정화구역 밖은 맞네. 네 말이 맞네. 근데 네가 영업하려는 그 건물은 무허가 건축물이네. 무허가 건축물. 아니 무허가 건축물에서 무슨 모텔 숙박업을 해. 안 되지. 거부했어요. 이 뒤에 나온 거부 처분이 이 거부를 다시 반복한 거예요. 새로운 신청에 대한 완전히 다른 거부예요. 새로운 신청에 대한 완전히 다른 거부입니다. 그럼 거부 처분. 처분의 제목은 같다 하더라도 이유가 다르면 이건 완전히 다른 처분이에요. 그럼 이제 갑이라는 애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관님, 이 거부 처분은 위법해요. 왜 위법한데? 아니, 저는 학교 위생정화구역 내에서 200m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거부 처분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얘는 무슨 증거를 수집해가는 거냐? 제 옆장은 학교로부터 200m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걸 깨트릴 증거를 수집해가는 거예요. 자, 다시 거부 나왔습니다. 이건 이유가 무허가 건축물이야. 그럼 얘가 소송을 제기해요. 그럼 얘는 이 이유를 깨트리기 위해서 무슨 증거를 수집해 가야 돼요? 이거 허가받은 건축물이야. 네가 왜 잘못 판단해서 거부를 하는 거야? 내 건축물은 허가 건축물이야. 이 증거를 수집해 가는 거예요. 지금 양쪽 소송에서 얘가 갖고 가는 증거가 같은 증거예요. 전혀 다른 사실을 깨트리기 위한 다른 증거예요. 전혀 다른 증거를 수집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을 허용할지 말지 논의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시게 되면 갑이라는 애한테 행정청이 처분 시에 1호에도 해당되고 2호에도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처분 문서에는 너 왜 영업시간 제한 위반했어? 2호만 제시한 거예요. 2호만. 그러니까 갑이 나 영업시간 제한 위반한 적 없는데 10시면 영업 딱 종료했는데 이 증거를 싸그리 수집해 가는 거예요. 2호를 깨트릴 수 있는 증거를 싸그리 수집해 간 겁니다. 법원에 제출했어요. 그때 법원이 얘 영업시간은 다 지켰는데 그럼 이걸 이유로 나간 처분은 위법하지. 취소해 줄게라고 딱 하려고 하는데 행정청이 법관님 처분의 위법성 판단 시점은 처분 시잖아요. 그럼 처분 시에 요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나갔을 처분 시에 청소년한테 술 판 사실도 있었어요. 그럼 지금 나간 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청소년한테 술 팔았다는 거 그걸 이유로 나간 처분으로 좀 봐주세요. 그럼 청소년한테 술 판 사실이 있으면 이 처분은 적법해지잖아요. 이렇게 처분 사유를 추가하고 변경하는 걸 허용할 거냐. 이게 우리 법 어디에도 허용할지 말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긍정하자. 이거 추가해서 이 소송안에서 어떤 사유든지 한 번에 다투게 해서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하자. 안 된다. 이거 허용하게 되면 원고는 2호만 깨트릴 증거를 다 수집해왔는데 갑자기 1호로 바꿔버리면 원고는 이거 제대로 증거 수집도 못한 상태에서 질 수 있다. 원고의 공격방어권 보호를 위해서 허용하면 안 된다. 양쪽을 조화롭게 절충하자. 그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그때는 허용해주고 그런 게 인정되지 않으면 그때는 허용하지 말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여러분들 증거 싸움이에요. 증거 싸움. 얘가 애초에 깨트리려고 증거 수집해 갔잖아요. 추가하잖아요. 변경하잖아요. 이 증거를 가지고 이것까지 같이 공격 방어가 가능하면 그게 기사동이 인정되는 거예요. 이 증거를 가지고는 이거 못 깨트려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증거를 수집해야 돼요. 그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처분 사유 추가 변경에 인정할지 말지에 관한 논점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이게 왜 허용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요것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나머지 쓰시는 건 여러분들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로 추가로 구별하셔야 될 개념이 이유 제시의 하자 치유. 자, 이유 제시의 하자 치유는 어떤 경우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처분이 나왔는데 이유가 아예 없어요. 도대체 얘한테 왜 과징금이 나왔는지 이유가 없어요. 그럼 이건 절차의 하자입니다. 근데 이유 제시를 하는 궁극적인 기능, 목적이 뭐냐? 상대방 납득시키고 만약에 다툴 거라면 이거 읽어보고 증거를 수집해 갈 수 있게 하는 게 이유 제시의 목적인데 어쨌든 처분 시에는 안 했어요. 위법했어요. 하지만 늦어도 쟁송 제기 전까지 심판이나 소송 들어가기 전까지 제대로 된 이유를 알려줬다면 치료시켰다면 처음부터 적법한 처분이 있었던 걸로 좀 보자. 이게 이유 제시하자 치유입니다.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은 소송 들어오기 전의 문제가 아니라 취소 소송 계속 중 애초에 이유 제시한 거예요. 그 제시했던 이유와 다른 이유 그거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요 설문에 대한 설문 한번 보시고 목차 한번 다시 볼게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제 이해가 되셨으니까. 자, 병의 취소 소송 계속 중 원래 처분을 처음에는 6호를 이유로 들었는데 5호를 이제 사유로 변경했다. 요때 과연 법원이 이거에 대해서 심리에서 적법이라고 판단해 줄 수 있는지 추가 변경을 허용할지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처분은 1억 원의 과징금이라도 이유가 달라지면 전혀 다른 과징금이 되는 거예요. 거부 처분이라도 이유가 달라지면 그건 다른 거부 처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 소재 요게 조금 하단에 생기긴 했지만 처변 이게 도대체 뭐냐? 의의는 기본적으로 쓰셔야 되겠죠.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소송 계속 중에 처분 시에 제시하지 않았던 사유를 소송 계속 중에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요거하고 구별해야 되는 개념은 어떤 게 있느냐? 똑같이 이유가 등장하긴 하지만 소송 계속 전에 이유 제시하자 치유라는 개념하고는 구별된다. 그럼 이거 허용할 거냐? 학설, 긍정설, 부정설, 절추설, 판례, 기사동, 검토, 기사동. 그럼 기사동이 인정되는지를 어떻게 판단할래? 일단 시간적으로 추가 변경하려는 사유는 처분 시에 있었던 사유여야 된다. 객관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할래? 법률에 있는 그 법조문, 요 6호, 5호 이것만 놓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일어났던 사실들 그것들을 비교 종합해서 기사동이 있는지를 판단해 봐야 된다. 이게 결국 그 사실을 깨트릴 수 있는 증거가 서로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냐 그걸 얘기하는 걸 우리 판례가 법률적 용어로 조금 어렵게 해놨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연습해서 쓰셔야 돼요. 이게 처분사유 추가 변경의 끝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고 내용 쓰시는데 여기 구별 개념 같은 게 들어가게 되고 판단 기준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 의의 요건 효과, 의의 요건 절차 효과 이런 3단, 4단 기본 목차에서 벗어나는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저도 당연히 두 문자 해드려요. 여기서 여러분들 두 문자 따는 것도 실력입니다. 자, 두 문자 한번 볼게요. 첫 추변의, 이게 의예요. 구별, 허용, 판단 기준. 첫 추변의 구별, 허용, 판단 기준. 뭐 억지스럽게 뭘 만든 게 있어요. 문장 자체가 자연스럽게 첫 추변과 관련된 논점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추변과 관련된 논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첫 추변의 구별, 허용, 판단 기준. 이거 외우시면 끝이에요. 그럼 첫 추변, 의 쓰시고요. 구별 개념 쓰시고, 허용 여부 쓰시고, 어떻게 판단할지 판단 기준, 시간적 기준, 객관적 기준, 사안 해결, 끝.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기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국회가 자, 이 설문에서는 5호, 6호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국회가 1호, 2호, 3호, 4호, 5호 이렇게 각 호로 찢어놨어요. 어떤 처분을 하기 위한 사유를 1호부터 뭐 5호든 6호든 7호든 8호든 이렇게 찢어놨어요. 이게 여러분들
국회가 같은 사유인데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유인데 말장난해가지고 하나의 사유를 1호, 2호, 3호, 4호, 5호 말장난해서 조금씩 고쳐놓겠어요. 다른 사유니까 찢어놨겠어요. 다른 사유니까 찢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은 특히나 창작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명확하게 우리 판례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한 판례, 아니 그걸 물어보면 그때는 당연히 인정해야죠. 판례를 알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건 못 보던 판례인데? 이거는 내가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기사동이 없는 다른 사유로 가시는 거예요. 국회가 이렇게 각호로 찢었을 때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의 호로 그 사유를 나눠놨다라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럼 6호는 사생활의 프라이버시, 이 재소자 이거 공개해도 전혀 인격권에 침해 없다. 증거를 막 수집해 갔어요. 근데 갑자기 소송 계속 중에 이거 공개하면 교도관들 업무 수행하는데 많이 힘들어요. 아니 뭐가 힘드냐, 너희가 업무 수행하는 게 이거 공개하는 거랑. 이건 전혀 다른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수집해야 되는 증거가 다르기 때문에 기사동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이에요. 자, 그럼 이제 깨끗하게 목차만 한번 이제 두 문자로 보겠습니다. 첫 추변 나오면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추변의 구별, 허용 판단 기준. 첫 추변의 구별, 허용 판단 기준. 첫 추변의 의, 구별, 개념, 이유 제시하자 치유 쓰시면 되고요. 허용 여부, 학설 판례 검토, 판단 기준, 시간적 판단 기준, 객관적 판단 기준, 사안 해결, 서로 다른 증거를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기사동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거 허용하지 않겠다. 끝.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 첫 추변도 하나 정리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오늘 영상 2개 올려드렸는데 저는 다음 주에 또 와서 여러분들 기출문제에서 등장했던 것들 중에 좀 이해를 빨리 해놓으시면 수월한 거 그거 한번 또 스크린에서 찾아가지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